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우연히 다른 분이 써낸 예비 신물관의 사연을 읽다가 저의 지난 일화가 겹쳐지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불과 몇 달 전 일인데도 여전히 어제 일어난 것만 같이 껄끄러운 기분이 드는 경험이랍니다. 사연을 적어보다 울컥하는 마음에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부모님께서 서로 사이가 좋게 오랜 시간 행복히 살아오셨고 자식 낳아 키우며 이성적이다 싶을 만한 결혼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스레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도 놓치고 싶지 않지만 결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달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결혼이 원하는 타이밍에 가기 힘든 거더라고요.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타이밍이 안 맞아 그 길로 이별을 하게 된 적도 있었고, 어쩔 땐 제 일이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많아 결혼 생각이 들지 않은 적도 있었죠.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 속에서 막연한 결혼을 꿈꾸던 중 전 남친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소개팅으로요. 그간에 많은 연애를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풋풋했던 첫사랑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오면서 30 중반이 되고 나니 나름 나에게 잘 맞고 좋은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전 남친도 딱 그렇게 제 촉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얼른 시집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었고요. 전 남친은 저랑 비슷한 계열에서 근무를 하는 비슷한 월급쟁이의 직장인이었고요. 근무하는 회사 위치도 비슷해서 연애 처음 3개월 동안은 점심시간에 만나 점심 데이트도 즐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같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중간 어딘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하여간 가까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만나기는 수월했어요. 처음부터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저 혼자 애를 태웠는데 다행히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전 남친도 결혼하고 싶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쪼개 하느니 차라리 얼른 결혼해서 살림을 합쳐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가다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해본 지 4개월 정도가 되자마자 세그머니 결혼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말 그대로 홍기도 꽉 찼었고 각자 일을 하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연애 당시에는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를 나눌 일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각자의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빠가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엄마는 자영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벌이가 있으셨답니다. 노후 걱정은커녕 제발 일 좀 그만하시라고 뜯어 말려야 할 정도로 돈은 넉넉히 벌어오고 계셨어요. 전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는 건 아니셨으나 예비 시아버님은 큰 대기업을 다니셨었고 은퇴를 하며 받은 퇴직금이 엄청났는데 그걸 경기도의 한 빌라를 매입해서 세를 주고 월세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가정주부신 예비 시어머니랑 퇴직을 한 예비 시아버지는 돈 걱정 없이 살고 계신다 하셨고요. 고지곳대로 전 남친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뭐 주제넘게 서류를 가져오라느니 그 말에 증명을 하라느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이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남친은 더욱 결혼 상대적으로는 완벽한 남자였죠.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자기 밥벌이하고 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하는데 시부모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하는 건 가혹한 처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경제적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되던 전 남친과 함께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꼭 밖에서 만나자고 하시길래 식당 하나를 잡았고 거기서 밥을 먹으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별말은 안 하셨고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시며 니들이 결혼하는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독립된 자녀가 결혼하는 거니 당신들은 그냥 도울 거 있으면 돕기만 하겠다는 의사를 몇 번이고 필요하셨답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뭐 이런 100점짜리 시부모님이 다 있으신가 싶어 땡 잡았다 싶었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데 제 애비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러질 않으셨으니까요. 딱 하나 식사를 마치고서 전남친을 포함해 아무도 결제를 하려고 하지 않길래 제가 영수증을 직접 들고 계산을 했던 게 걸리긴 했는데요. 결혼해서 엮일 가족들인데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뭐 대수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미천한 실수였어요. 곧 눈뜬 상님이 될 복선이라는 걸 이땐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인사를 드린 후 시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커플은 저희 주도하에 결혼을 준비해 갔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니까 알아서 내버려 두겠다 하신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단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둘이서 모아놓은 통장부터 깎고 거기서 쓰기가 용이한 한도에 맞게 식장도 알아보고 스드메 예약 등 모든 걸 차질 없이 진행해 갔어요. 제 성격 자체가 워낙 작은 거 하나도 허투루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내 결혼식인 만큼 모든 걸 완벽하게 진행해 보고자 했죠. 그게 설령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순식간에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중간에 결혼 날짜는 저희 집에서 정해와서 그걸로 양가가 합의해서 결정했고요. 제가 그리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정년기이기도 했고 주변의 제 모든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게 참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 나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식장이 비어있는 가장 빠른 날을 발견하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서 바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게 저는 코앞에 결혼 날짜를 두고 혼자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며 나름 신부 관리를 받고 살았어요. 그게 재미이기도 했고요. 근데 애비 시어머니가 그쯤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혼 날짜도 다 잡고 스드메 예약도 다 해놔서 이제는 정말 날짜만 닥치면 식을 올리게 되던 그 시기에 말입니다. 처음엔 아주 단순한 안부 인사였어요. 애비 며느리야 잘 지냈니? 라고 하면서요. 먼저 연락을 해주신 애비 시어머니의 문자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연락도 정말 열심히 받았고 먼저 문자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막 다음 약속도 잡았습니다.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가자며 어머님의 인사 문자에 격하게 반겨가며 약속을 잡았어요. 애비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차츰 수진아 이렇게 불러도 됐지?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감사했죠. 분명 어머니께서 저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을 했기에 그에 걸맞게 저도 아랫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잘 지내보려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차츰 더 친근하게 저를 부르시고 차츰 더 작게 저를 찾더라도 그게 다 저랑 결혼 전에 친해지려고 하는 어머님의 귀여운 노력인 줄 알았네요. 그래서 저도 북치고 장구치듯 어머님 장단에 맞춰드리려 했고요. 그런데 한두 번씩 살짝쿵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솔직히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에게 그리 긴 휴식시간도 아니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행복을 느끼고 나면 시간이 무지하게 짧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예고도 찾아오신 어머님께 살짝은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 보러 와주셨다는 생각으로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는 직장인들의 여기저기 너무 줄을 서서 식당마다 대기를 하고 있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페로 가 샌드위치를 시켜 먹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샌드위치를 다 먹자마자 나 하나 더 시켜 먹어도 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래도 된다며 그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글쎄 샌드위치를 아버님 거 하나, 시누이 거 하나, 그리고 전 남친 아침으로 먹을 것이라며 남친 거 하나, 그리고 자기 것까지 넉넉 잡아 열뭉텅이를 싸운 겁니다. 진열대에 있던 샌드위치를 모두 다 가지고 나오신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사오실 일인가 싶었으나 일단 계산을 하려며 카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곤 잠깐 생각했죠. 애비 며느리 카드로 당신 가족들의 다음날 아침까지 사가는 애비 시어머니가 몇이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음날 아침을 차려주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있겠거니 하며 애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저 스스로 이해를 해보려 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몇 번이고 반복이 되었답니다. 어머님이 불현듯 찾아 불러서 얻어먹는 일 말이죠. 그러면서 한 번을 사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말은 참 친해지려 애쓰시는 듯 하는데 단 한 번도 제게 밥이라는 걸 사주신 적이 없었답니다. 전 그때까지도 아직 전 남친의 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집으로 초대조차 해주질 않으셨어요. 밥 한 끼 정도도 대접을 여태 안 해주셨던 겁니다. 슬슬 이런 것들이 아리송해지고 나는 언제쯤 예비시댁이란 곳을 찾아가기나 할까 싶어서 전 남친에게도 말을 털어놨어요. 나는 집으로 언제쯤 초대를 해주냐고 말이죠. 다들 결혼하고 집을 깜짝 공개할 참이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남친도 웃기만 할 뿐 당장 약속을 잡잔 말은 하진 않았고 그쯤 시어머니 태도도 더욱 이상해졌어요. 제가 너무 편해지셨던 겁니다. 결혼을 정말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자주 밥도 사드리고 또 회사 앞에서 만나기까지 했으니 제가 편해지셨던지 어머님은 제가 집에 와 있는 퇴근 후의 시간에도 연락을 서스럼없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대화를 주고받다 알게 되었죠. 애비 시어머니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방적이지도 않고 또 친절하지만 또 않다는 걸 말이죠. 한두 번씩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 비슷한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오래 해봤잖아. 여자가 성질을 죽이고 사는 게 최고야. 집에 와서도 바깥 일한다고 큰소리 내지 말고 남편 기 살려주면서 늘 떠받들어주는 걸 본보기로 삼아야 집이 잘 굴러가는 거지. 라는 말로 제게 성질을 죽이고 살란 소리를 돌려가게 하듯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바깥 일을 한다고 큰소리 내지 말란 소리는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랑 대등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란 소리와 다를 게 없었고요. 뭐 이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나 싶어 처음엔 놀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 착하고 친절하신 애비 시어머님이 맞나 싶어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뻔뻔한 잔소리는 멈추질 않았어요. 맞벌이를 하되 큰 소리는 내지 말고 살라 하면서 어디 돈 나갈 일이 있으면 저부터 찾기 시작한 거죠. 간단히 밥을 먹을 때에도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다며 제 카드를 꺼내게 하고 남친이랑 시부모님이랑 넷이서 다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며느리 카드를 써보자면서 저에게 계산을 하도록 주도하셨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 시댁을 가보지 못한 상태였고 단 한 번은 시부모님께 얻어먹어보지 못했네요.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고서 억대 퇴직금을 받은 걸로도 모자라 경기도 빌라 하나를 사서 월세를 받으며 사신다더니만 이건 뭐 말만 넉넉할 뿐 보기엔 상그지가 따로 없었답니다. 슬슬 이상하단 감이 커져갖고 그쯤부터 저도 남친에게 집에 좀 데려가 달라고 한다거나 네가 밥을 사보라며 고집을 부리는 등 속으로만 감추고 있으려던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결혼을 거의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결국 시어머니가 제게 시한폭 돈을 떠넘겨주고 마셨답니다. 결혼을 코앞에 뒀었기에 신부가 도망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스드메 예약도 다 해놓고 식장 예약도 다 되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걸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일주일 앞뒀던 그 중대한 시기에 시어머니는 드디어 저를 시댁으로 초대하셨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그와 동시에 속마음은 굉장히 알딸딸했고요. 이게 이렇게 찾아오기 힘들 일이었나 싶으면서도 이제서야 나를 초대한 것엔 이유가 있으리라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 난리였죠. 넉넉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시댁은 너무 후줄근하더라고요. 그간 왜 그렇게 며느리 카드를 못 써서 안달이었나 짐작이 될 정도로 시댁의 집안 사정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허름하다면 허름하다고 할 수 있는 오래된 빌라의 2층 집이었던 시댁은 안에 들어가 보니 26평 조금 넘을 것만 같은 작디 작은 집이었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남친을 쳐다보니 남친은 자기 집안에서 제 시선을 자꾸만 회피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 틈을 노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너희들이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고 어찌 보면 벌써 우리 가족이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 말을 해야지. 확실하게 시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으니까. 라고요. 각자 결혼해서 사는 독립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할 말은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는 불안한 말을 넌지시 던지셨답니다. 그리고 결국 들어서 안 될 말이 들려왔죠. 어머님은 반쯤 멘붕에 빠져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감이 안 오는 저에게 잠시의 뜸도 안 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혼하면 네가 우리 집에 월 30만 원씩은 보내라. 그간은 우리 아들이 보냈었지만 이제 니들이 결혼해서 살림도 합치고 하니까 네 남편 될 사람의 월급으로 생활비 보태 쓰고 우리 용돈은 네가 주는 걸로 하자. 라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내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던 남친이었기 때문에 더욱 믿음직스러워하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니어도 결혼하면 시부모 될 사람의 노후 준비 상태는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분명 신경을 크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친이 했던 말과는 다르게 저보고 대표로 시부모님께 용돈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월 30만 원을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쩌다 한 번씩 용돈을 드리는 저인데 다달이 30만 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님은 거기에 한 방을 더 때리시더라고요. 용돈을 주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30만 원이든 현금을 들고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는 겁니다. 안부 인사요. 그 인사를 전화로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려고 하는데 돈까지 쥐어들고서는 조선시대의 문안 인사하러 뺑뺑이 돌리는 것 마냥 집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안이 봉봉해서 남친을 쳐다봤지만 남친은 제 시선을 처음부터 회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돌아올 때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코딱지만한 집안에서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텐데 뭐 대단한 저를 챙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잠깐 바람 좀 쐴까? 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을 따라 집 밖을 나갔고 혹시나 싶어서 나가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려고? 라고 물어보시며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 가방을 놓고 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대답했어요. 남친 말하는 거 봐서 갈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라고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 핸드백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죠. 시부모님께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친이 뭔 말을 하던 말던 바로 집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였고요. 일단은 남친이 뭐라 반론하며 자기 부모를 욕할지 아니면 편들지 지켜봤는데요. 세상에 이놈의 자식이 글쎄 저한테 아주 대단한 거짓말을 치면서 결혼까지 끌어들이려 했더라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고 왜 용돈이 30만 원씩이나 필요하신 거냐면서 따지고 물으니 남친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는 직장도 없으시고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월세를 받는 그 빌라는 있지 않느냐며 더욱 거세게 따졌어요. 그러자 남친은 전에 한 적이 없는 말로 저를 놀래키더라고요. 아니 그건 세입자가 들어봐야 월세를 받는 거고 라고요. 이런 제 얘기. 그러니까 남친 말은 이거였습니다. 빌라를 사긴 샀으나 빌라 하나를 통째로 산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에 있는 원룸 같은 집을 샀던 것에 불과했던 거였고요. 그걸로 월세를 받아봤자 꼴랑 몇십만 원인데 그것마저도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지금은 텅텅 비어있다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월세를 주는 세입자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무직이었던 거예요. 무직. 노후 대비도 안 되어 있고 있는 원룸 월세마저도 세입자가 없어 돈을 못 벌고 있는 실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대단한 빌라를 통으로 월세를 주고 돈을 버는 취급을 하면서 떵떵거렸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위험천 많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까지 하려고 한 거였고요. 그것만으로도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데 시어머니가 다달이 인사를 와서는 용돈까지 쥐어달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절 실망케 했답니다. 내 편도 아닌 놈인데 잘난 것도 없는 놈이니 더더욱 결혼할 이유는 없다 싶었죠. 저는 남친의 말을 싹 다 무시한 채 대꾸 한마디 안 한 채 이놈을 위아래로 쳐다보다 택시를 잡고 집에 왔어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따라오려고 하는 남친을 멈춘 채 상종하기도 싫으니까 더 따라오지 마. 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그리곤 결혼식 바로 전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채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결혼식 준비를 하며 지불한 예약금을 물어내라고 고소장까지 날려버렸고요. 저한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그간 막무가내로 회사에 찾아와서는 점심값으로 지불하게 한 사소한 금액들까지 싹 다 내용 증명을 보내어 갚아내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결혼 따위를 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거라며 남친에겐 다시 엮이지 말자 욕도 한 바가지 퍼부었네요. 우리 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남친네 회사를 다니는 제 대학 선배였는데 싹 다 꼰질러 버리기 전에 물어낼 돈만 물어내고 끝내자고 통보를 하니 남친은 회사라도 다니며 밥벌이를 해야 한다 싶었던지 고소장이 제대로 접수되기 전에 모든 결혼 비용, 예약금을 제게 토해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로 나 진짜 쪽팔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청첩장도 다 돌리고 결혼한다 떵떵거려놨는데 이제 와서 파혼당하고 돈 물어내고 직장 때문에 파혼당하며 찍소리도 못 내고 자기 처지가 비참하고 쪽팔린다며 제 앞에서 흐느껴 울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며 이제 와서 청승 떨듯이 절 붙잡으려 하는데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런 놈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내 앞으로의 인생이 구질구질한 구렁이에 빠질 게 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남친이 눈물을 보이던 그걸 흘리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이놈의 눈깔만 노려봤답니다. 그리곤 다른 여자한테 더 피해주지 말고 제발 혼자 살아 평생. 라는 덕담을 남긴 채 헤어졌죠. 그게 제가 본 전 남친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애비 시부모님 연락처는 그 집에 갔다가 나온 당일날 바로 차단을 했고요. 애비 시모는 굴러들어올 뻔한 돌을 빼낸 게 마음 아팠던지 그 두 번을 제 회사까지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전 남친한테 발악을 하며 꼰지르니 남친이 허겁지겁 달려와 자기 엄마를 데리고 도망쳤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니네 회사에 니네 집안 궁상인 거 싹 다 터뜨리고 파혼 책임 묻기 전에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루 앞둔 전날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른 중반이 지금 싱글이 되었답니다. 결혼을 할 사람은 단박에 파악도 하고 잘 선택할 거라 자신 있어 하던 저였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쳤네요. 결혼이란 것만큼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아무래도 당분간은 혼자인 솔로를 즐기면서 다가온 지금의 정적을 조금이라도 더 즐겨보려 합니다. 마음 가다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다리며 만족하려 살려고 노력 중이네요. 속으로 끙끙거리며 품고 있던 저만의 사연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사연 속에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예비 신부님들 부디 저 같은 꼴 당하지 말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결혼은 코앞에 두고도 예비 시댁을 한 번도 못 가봤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신 차리시고 집안으로 쳐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